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내실은 조금 더 있고요. 카카오는 성장성이 조금 더 있어요.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2,000 종목이 넘으니까 꼭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이버랑 카카오 인터넷 섹터는 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아직 표정은 더 빠질 룸이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좀 지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일단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으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43조 정도 되니까 지금 30배가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이익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조금만 더 늘어나요. 네네. 영업이익이 18%. 네. 영업이 18%니까 PR 배수 20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늘면 되니까 20배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만 해주면 현재 가격이 적정가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와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계속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테슬라랑 끝이 오고 있어요. 네. 네, 하락이 끝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 회사는 좋게 보지만 네. 주가는 좀 아직 잘 어렵다. 네, 카카오는요? 마찬가지로 더 하죠. 네. 조금 더 해요, 카카오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보다 지금 밸류에이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 틀리는데 네. 약간 더 비싼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은 네이버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현금 창출률이 굉장히 있고 기업 문화 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도리를 잘해서 계속 이렇게 뽑아가는 스타일이면서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거고요. 카카오는 막 이렇게 지르는 스타일이에요. 네네. 기업 성향과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내실은 조금 더 있고요. 카카오는 성장성이 조금 더 있어요. 두 개의 방향성이 똑같은 회사인데도 방향성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앞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PR 20배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카카오도 20배 줄 수 있는데 이런 성장성에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분들은 20배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에서 25배 정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익 증가폭은 굉장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배수인 한 25배 정도 받아도 괜찮긴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주가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도 역시 회사는 좋게 보지만 회사는 좋죠. 아주 네. 좋습니다. 네. 주가는 아직 내가 사기에는 좀 아직은 좀 비싼 것 같아요. 2,000 종목이 넘으니까 꼭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싸다고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증권이랑 이제 철강 쪽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지점장님은 사놓고 이제 기다리다가 수익이 나면 이제 나중에 익절을 하고 할 텐데 올 하반기만 생각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좀 어떤 섹터에 좀 돈이 몰리고 자동차. 네, 자동차가 지금 하반기에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도대체 그놈의 반도체는 언제 나오냐? 언제 나오냐? 안 그래도 어제 저희 건물에 있는 현대차 매장 가서 도대체 지연이 얼마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빨리 나오는 건 그랜저고 그것도 그랜저 3.2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그랜저 3.2 이거는 3개월 그리고 그냥 일반 그랜저 2.5는 6개월 아반떼는 9개월 그리고 GV80은 또 9개월 이상 그다음에 아이오닉 5는 1년 이상 여전히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이게 풀리면 정말 좋아집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됩니다. 빨리 풀리는 애들이. 현대 기아차가 만약에 도요타나 폭스바겐보다 빨리 반도체 문제를 푼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있어요. 걔네보다 빨리만 하면. 빨리 풀릴까요? 지금 5천만 대가 적체돼 있다 그러잖아요. 5천만 대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변수다. 너무 큰 변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변수인데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1분기 실적 보면 이거 굉장히 좋은걸? 정말 좋다.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속 좋죠. 1,200원 이상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대형 업체들 나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1,200원, 1,250원 이상에서는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반도체도 그러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이 좋은 상황들이니까. 반도체는 왜 좋게 보냐면은 수급적으로는 안 좋아요. 외국인들이 다 팔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상으로 보면은 다 떨어졌습니다만 TSMC의 올해 실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이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우상향 결정돼 있어요. 미래가 정해진 기업, 1년짜리 미래가 정해진 기업이고 그러면 CPU라든가 AP가 많이 만들어지면 메모리는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예요. TSMC가 많이 만들면 메모리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너무 압도적인 매출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는 나쁠 건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좋기 때문에 원화환산 수익도 올해도
1분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좋다. 심지어는 55조를 넘을 수도 있다. 그런 거니까 뭐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기전자도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싸져 있죠. 예, 전기전자 많이 싸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막 살짝 반응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애플 밴드에서 중국 업체들이 자꾸 탈락하네요. 좀 애플 밴더인 한국의 밸류체인들 그 휴대폰 사업이 정말 안 좋거든 지금요. 지금 최악이에요. 안드로이드 지금 죽고 있는데 근데 애플의 선택을 받는 애들은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 밸류체인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충분히.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가 1번. 1번. 예. 2번이 반도체. 네. 그렇게. 반도체는 반도체에서 대장주들 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밑에 소부장들을 봐야 되는 건가? 소부장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가격이 네. 오히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외국인 매도가 끝나야 돼요. 끝나야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어들든가. 예, 그 시점에가 타겟팅할 시점 아닌가. 예. 그 외국인 매도가 좀 끝나려면 사실 환율도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환율 좀 앞으로. 환율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끝나려면 환율보다는 네.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오른 걸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매수해주면 환율이 강세로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누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고 외국인들은 일단 미국이 안정돼야죠. 미국이 안정되고 미국이 좀 잠잠해져야 뭐 쉽게 얘기하면 MSCI 신흥국 지수 패대기 치던 거 신흥국 펀드 패대기 안 쳐야 한국 주식을 안 파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 안정되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외국인들 안 팔려면 원화는 일단은 지금은 이게 안정이 되냐 안정이 되지 않느냐는 경제학자들한테 맡겨 놓으시고 걱정은 우리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뽑아 먹어야 될 걸 뽑아 먹어야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원화 1250원 이상에서는 한국의 대형 업체들 다 좋을 거예요. 수출 기업들. 대형 수출 기업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단 원가를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다 좋을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동안에 그 어려웠던 장에서도 되게 발굴을 했던 게 음식료 업종이 좋았잖아요. 원가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충분히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 사실 저런 거 되게 좋죠. 정유 회사들이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은 되게 좋죠. 근데 모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2차 전지하고 엮여가지고 안 좋죠. 아주 불행하죠. 그쪽 주주들은. 네. 언제 도망갈지 몰라서.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 당할까봐 무서워서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실적 너무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기존에 남아있는 정유업체한테는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있으니까 나갈까봐 주가가 못 오르고 실적도 반영 못하고 아주 그냥 그지 같은 상황인 거지. 예. 근데 정유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점장님이 보시진 않겠네. 그렇죠. 지점장님은 오른쪽 후식은 안 사니까. 근데 지금 정유 가격이 오른 거는 러시아 문제가 정말 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경유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경유값이 지금 역전됐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저 몇 년 전에 경유차 샀는데 단지 첫 번째 이유는 휘발유보다 싸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데. 러시아 전쟁 피해자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점장님의 주식 투자 방법은 제가 지점장님은 뭐 작년부터 뵀던 것 같은데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싸서 안전마진 확보된 회사, 이 정통적인 이 방법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작년과 다르게 그럼 지금의 장에서 조금 다르게 뭔가 접근하는 종목을 산정하는 그게 있나요? 요 방법이 그냥 그대로인가요? 작년이나 올해나 나는 늘 똑같은 방법을 쓰니까 작년에도 그런 주식 사고 올해도 그런 주식 산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탑을 안 보는 게 아니죠. 탑을 보죠. 네네. 탑을 근데 많이는 안 보지만 탑을 봅니다. 그렇죠. 저는 전기차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안 해요. 2차 전지는 재작년에 다 했어요. 그렇죠. 그 2차 전지 장비주들은 2020년에 벌써 투자를 끝냈고 제가 팔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매도한 것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지금은. 아쉽지 않아요. 그건 뭐 그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전기차에서 떠나냐? 떠나지 않았어요. 전기차에 많이 쓰여지는 부속 관련된 회사 투자하고 있고요. 카메라요? 아니요. 얘기하면 다 나와서. 아, 진짜요? MLCC. 죽었어, 지금. 네. 죽었는데, 방향성이 좀 안 맞았지만, 뭐, 이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투자를 하고, 타이어 관련된 주식이 있어요. 타이어 주식이 아니라. 타이어 주식은 지금 죽었어요. 왜냐면,
타이어를 누구한테 많이 팔아? 전기차 회사한테 많이 팔아? 내연기관차한테 많이 팔아? 내연기관. 내연차가 차가 많이 팔려요? 안 팔리잖아요. 네네. 타이어 망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전기차 되면 타이어 많이 팔린다 그래. 전기차 되면 타이어가 바뀌어서 팔리죠. 바뀌어서 팔려요. 부속이 바뀌어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타이어가 달라요? 달라요. 거기서 많이 쓰이는 부속 파는 회사. 너무 좋거든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는 난 전 전기차 개념으로 매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도 추천을 못 드렸지만 탑다운에서 보면 이제 좋아져야 되는 게 조선업종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도크가 완벽하게 안 찼어요. 그리고 후반 가격이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눈탱이를 맞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이 미래에 나쁠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미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 조선 기자재주 이런 건 투자하고 있어요. 네, 이런 탑다운 합니다. 네, 탑다운을 했을 때는 전기차랑 조선주 쪽. 예, 조선주 전기차 관련주, 네. 예, 조선 기자재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수주가 좋아지면 조선 업체 하면 돼요.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탑다운으로서 이렇게 투자하는 계좌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포트도 있는 것 같고 네. 지점장님이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해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포트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봤을 때 수익률은 어느 게 더 높으셨어요, 보통? 운빨이죠. 아 이건 운빨이다. 그거는 운빨인 것 같아요. 진짜로 운이고요. 그건 그때 다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기 있어요. 마음 편한 거. 마음 편한 건 가치 투자 쪽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주면 시장이 빠지면 욕을 할 수 있어. 아, 이 시장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것도 못 알아보니? 이 바보야? 명백하잖아. 그렇죠. 못 알아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 만족스럽지 못한 주식을 해서 깨지면 저를 탓하는 거지. 아직도 욕심을 못 버렸구나. 아직도 눈이 까막눈이구나.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못하면 항상 실수는 많지만 자꾸 자기를 탓하는 게 싫죠. 그래서 그런 탓하는 게 싫어서 좀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의류 업체들 중에 미친 듯이 싼 애들 많아요. 네. 예, 의류 업체들 중에 FNF는 레를 엄청나게 뽑아서 갔지만 그 밑단에 있는 애들 중에서 실적과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 그럼 애들이 리오프닝 아닙니까? 그렇죠. 리오프닝 중에서 뭐를 사야 되냐? 네.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접근을. 리오프닝 중에서 옷 이제 많이 입을 텐데 네네. 그동안에 실적 안 좋고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애들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업체 좀 개수가 좀 많긴 하지만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오,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런 거 투자를 하면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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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섹터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조회수가 높은 썸네일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종잣돈 내가 1,000만 원 정도 있다면 여윳돈 한 1,000만 원 정도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새로운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좀 어떤 주식의 섹터들을 좀 몇 가지 정도를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 1,000만 원이면 네. 저는 지금 같으면 자동차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하겠다라는 표현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진 않기 때문에 나누기 네. 좀 애매하니까 그냥 네네. 한 군데로 들어가겠다. 네네네. 형보다 동생. 아, 형보다 동생. 아니, 뭐, 힌트 다 준 건데. 저는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네, 예. 형보다 동생인 이유 뭔가? 원래 형만은 아우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냄새 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뭔데? 약간 뭐. 저기 앞서 애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자꾸 밸류 체인을 중국에서부터 자꾸 넘기려고 하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게 넘기면 한국으로? 아니요, 그거는 이제 휴대폰이고요. 네네네. 예. 근데 애플이 전기차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차 하고 하려고 그러다가 비밀 탈로 나가고 깼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하고 할까요? 중국 애들하고 폭스콘하고? 저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도 자꾸 폭스콘은 이제 대만이긴 하죠. 네네. 대만에 중국이 거의 90% 정도의 공급을 해줬는데 지금 인도하고 아시아로 넘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하이 당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애플이. 상하이가 셧다운 되면서 5조에서 10조 정도 매출이 줄거든요. 너무 놀란 거야, 애들이. 그 팀쿡이 어떤 팀쿡이 관리의 팀쿡이고 공급망 관리의 달인이고 천재인데. 맞아.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변형하려고 하는데 네. 그동안의 애플의 전략을 보면 네. 잘하는 하청 업체들을 만나서 코디네이터를 잘하는 애들이지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건 요번에 칩이 좀 독특했어요. M1 칩을 만들 때 지금 오히려 팹리스 업체라고 불러도 돼요. 네네. 애플은. 네. 애플은 세계 어떤 회사보다도 강력한 칩 엔지니어들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천 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확보해서 돌리고 있으니까 팹리스 업체이고 거기에는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그 회사 소프트웨어 업체잖아요. 네. 그럼 그건 할 수 있다고. 원래 소프트웨어 업체니까. 그럼 애플이 잘하는 게 iOS 아닙니까? iOS의 통합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인데 걔네들이 언제 하드웨어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죠. 삼성이 된 이유가 아이팟을 만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팟 들고 다닐 수 있는 1000곡 이상을 넣을 수 있는 MP3 만들려고 하니 기존의 하드 드라이버로도 안 되겠고 네. 기존의 CPU로도 전력을 많이 먹어서 안 되겠고 찾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 정도 되는 칩을 만들 수 있는 삼성, 그리고 낸드 프레스를 만들 수 있는 삼성이 있더라는 거죠.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자.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터져가지고 낸드 플래시 왕이 됐고 작은 AP의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이폰 7까지 가면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럼 결국 뭐냐면 애플은 지가 안 해요. 만드는 거는. 잘하는 애들 붙여서 하거든요. 네. 근데 휴대폰은 쉬웠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자동차는 기계공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 과연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 심각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가상의 시나리오고 네. 뻥이에요. 뻥이고 믿지 마시고. 뻥이니까. 애플 출시 시기가 2024년부터 25년이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 20몇 년 만에 설비 증설을 하는데, 공장을 하는데, PBV라는 걸 한답니다. 다목적 그 전기차. 그 24년 완공, 25년 양산이에요. 이거 신기하네. 음모론 같기도.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야, 이거 신기하네. 타이밍이 절묘하다. 게다가 PBV, 멀티퍼포스, 그거 전기차는 밑바닥만 똑같으면 위는 어떤 뚜껑 씌우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우리가 모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자 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에 캡은 그냥 씌우면 되는 거예요. 밑에 바닥만 준비되면. 근데 동생이 주가가 안 빠지지 않았나요?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싸요, 아직은. 아직은 올라왔지만 싸기 때문에. 아직은 쌉니다. 네, 아직은 제가 싼 주식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것만 사는 줄 이런 알았죠. 주식 여기 이렇게 고개 들은 것도 해요. 이렇게 고개 살짝 들은 거는 해요. 고개 들은 거 왜 못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개 들었는데 그건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동생이 괜찮아 보인다. 네,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비싸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김 작가 TV에 또 나와주셨는데.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고 매수매도 추천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죠. 네네, 저도 절대 그런 말 네. 들은 적 없습니다. 네. 자, 하반기 좀 증시 투자 포인트라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6월 달이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6월 달 회의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떤 변곡점을 맞지 않을 것이냐. 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6월 중순 이후로는 6월까지 파란만장했던 시간이 조금 가라앉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6월 중순 정도까지 잘 견디자. 잘 견디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마무리되면 더 좋겠죠. 뭐 이 방송이 나가는 날부터 싹 마무리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6월 중순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많이 싸져 있으니까 너무 쫄지는 말자. 충분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면 적정 밸류에이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 거, 성장주들조차도 적정가 근처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쫄면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안 쫄면 산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이제 도기도기 네. 각도기 마을에서 오신 이제 각상주 지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